그럼 이제 신용장 거래 절차도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이제 제가 그릴 때는 따로 필기하지 마시고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그려드릴 게 아니라 몇 번 더 그려드릴 거니까 그때 타이밍 보셔가지고 그때 적으시면 돼요. 자, 신용장은요, 순환 방식이에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절차가 누구한테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바이어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입자라고 쓸게요, 일단. 자, 이 수입자가 수출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금 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출자가 등장하지 않았죠. 계약은 체결을 했어요. 아직 물건 안 보냈어요. 안 보낸 상태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자는요, 본인의 은행에 찾아가요. 그래서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은요, 신용장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게 신용장 거래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신용장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자, 신용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서류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BL, 인보이스, 뭐 패킹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위에 금액이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신용장을 받아간 사람, 즉 신용장상의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용장에 적혀져 있는 이 서류들을 제시하면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이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발행을 한 다음에, 물론 이 내용은 수입자의 매매 계약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겠죠. 필요 서류들은.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은행은요, 지금 수입자 국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근데 수출자는 다른 국가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추심 방식하고 똑같이 이 은행도 수출국에 위치해 있는 은행한테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수출자한테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은행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죠. 이 은행에서 수출자한테 이 신용장을 전달받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수출자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BL을 발행받아야 되고 인보이스 패킹을 발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물품을 선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BL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BL의 종류를 특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발행해라, 수취선화증권을 발행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똑같이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운송인한테 의뢰한 다음에 BL을 발행받게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적 서류가 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보이스 패킹도 본인이 직접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가 환어음이 있었죠. 환어음. 요것도 발행을 합니다. 물론 신용장 사용 방식에 따라서 환어음 발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환어음 발행된다라고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위치에 있는 게 얘네들은 수출국, 얘네들은 수입국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근데 수출자가 이 BL하고 환어음하고 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런 서류들을 얘한테 제시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얘 또 어디 있어요? 수출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대신에 서류를 받아줄 은행이 한 명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신용장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이라고 불려요. 즉, 이 신용장이 지급신용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지정된 은행은 지급은행이 되는 거고요. 신용장이 매입신용장이다라고 한다면 지정된 은행은 매입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굳이 상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매입은행에 기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수출자는요. 매입은행한테 본인의 서류들을 제시를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이니까 수출자가 제시한 이 서류들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구매하려면은 뭐 내야 돼요? 서류를 사려면 돈 내야 되죠. 돈을 아까 전에 그 신용장에 적혀있던 10,000원 있죠. 그걸 얘가 먼저 이 수출자한테 주게 돼요. 그럼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거래가 끝난 거죠. 본인은 돈 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은행한테 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신용장에다가 뭐라고 한 거예요? 수출자 이름을 적어가지고 당신이 이 서류 제시하면 내가 돈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은행한테 돈을 받으러 가는 은행이 달라졌죠.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환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자는 선적서류하고 환호함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이 은행한테 돈 받고 서류를 팔아버리는 거고 이 은행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최초에 신용장을 개설했던 은행에게 찾아가서 환호음 보여주고 선적서류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BL이 도착했으니까 수입자한테 알려주겠죠. BL 도착했다. 그러면 얘가 대금 정산하고 수입자는 BL 가지고 가서 물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UCP 600에는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류 주고 돈 받은 이 상황 있죠?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수입자가 사후 정산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시키는 역할 말고는 크게 뭔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중요하지 않고 얘하고 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신용장 기본 틀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